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설명회가 아니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올해 KNS에서 수시 컨설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시 컨설팅에 대한 안내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KNS 대입 실적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영어 학원이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하스, ISE 그러니까 28건, 그 다음에 특기자 UD죠, 또 23건. 이 연세대 특기자 전형 외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 외에도 서영고 합격자가 총 73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스 인원, 그다음에 UD 인원 외에도 공대도 있고요. 일부 신소재 공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공대 인원, 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서양사학과, 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 등 다양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별 등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 서영고 합격자 중에서는 저희는 이제 특목고 인원이 많은 학원입니다. 이게 55건.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가 18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고는 1, 2등급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 3등급, 3, 4등급 가면 급격히 이제 감소해서 18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고요. 특목고는 반대입니다. 1, 2등급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그 학교에서 전교권을 해도 1등급 내에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이 2건밖에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이 2, 3등급. 사실 특목고 외고 같은 경우에 3 초반까지는 굉장히 잘한 성적이죠. 굉장히 상위권 성적입니다. 그래서 합격생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 73건 중에 66건이, 그러니까 90% 이상이 그래도 적어도 1에서부터 4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었구나. 이런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고냐 또 특목고냐 자사고냐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전형이 다릅니다. 같은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타난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실시하고 있고요. 종합도 합니다. 종합병원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까지 하는 학교, 게다가 논술까지 이 4가지 전형을 다 운용하는 학교입니다. 스카이 중에 유일하게 연세대가 이런 현황이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게 전형별 지원 가능한 성적대입니다. 네. 특기자 전형은 1에서 한 4.5등급까지도 지원을 하죠. 그리고 논술은 사실상 학생부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등급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래서 1에서 한 6 정도 범위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학생부 영향력이 큰 전형일수록 일반고형인 거죠. 일반고처럼 교과 내신이 좋은 경우에 주로 지원을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특기자나 종합 일부 그리고 논술 전형에는 내신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통계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이게 종합 전형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격자 사례도 총 최초 합격자 8명, 12명, 8명 중에 이들의 합격생의 내신 등급을 보면 1.87부터 5.22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4명이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다음 9번부터 12번 학생이 등록을 해서 합격생이 채워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7등의 성적은 3.58이지만 12등의 경우가 오히려 7등보다 성적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좀 더 촘촘한 수시 상담이 되려면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가 많고 또 발품을 팔아서 컨설턴트가 대학 입학처나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수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정보를 구하는 방법 뭐냐? 첫 번째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결국 본인이 발품을 잘 팔고 검색과 사색, 대기업 뭐 어디가 사이트 같은 경우에 7월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계정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 그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벌써 유튜브 계정에 전년도 지원자들, 합격자들의 성적대를 다 공개를 하고 있고 합격한 고등학교 현황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연세대학교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면서 저희 컨설턴트들이 이런 네트워크와 입시 정보를 모두 확인해서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직접 대학 입학처에 전화로 뭐 여기 보시면 경희대도 있고요.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직접 외국어대학교 등등의 여러 대학교에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고 필요한 정보, 논술 전형으로 쓸 때는 어느 과가 논술 점수가 그래도 좀 낮을까요? 이런 정보는 사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직접 아는 분이 있거나 네트워크가 있어서 확인을 일일이 다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담 시에 제가 같이 들으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하는 수시 상담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뭘까요? 우선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얼마 전에 6월 첫 모의고사를 재수생과 함께 보는 모의고사를 고3들은 치렀습니다. 새로운 수능입니다. 올해부터 문과가 많이 불리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재학생하고 졸업생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후반부에 갈수록 그리고 본수능에 갈수록 수능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이제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이제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본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뭐 통계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결국 다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생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1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시 지원 대학의 범위를 한 3그룹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수시에 확실히 갈 수 있는 대학도 한두 곳 정도는 밑자락에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깔고 적정한 수준의 대학 그리고 약간 상향할 대학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을 수시에는 써봐야 됩니다. 정시에는 그럴 수가 없죠. 정시는 이미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그 성적표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만 수시는 시험 보기 전에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향 대학도 분명히 몇 곳을 적절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곳 정도를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단계에 가서 6평 뿐만 아니라 이제 9평을 보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니까 9평을 보고 자신의 서류 준비 정도, 다음에 면접 일정까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시 6곳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도 샘플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작년도 샘플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바와 같이 상향 적정 대학을 한 4-5개 대학 정도를 씁니다. 이거를 7월, 8월까지도 이 정도로 여유 있게 레인지를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한두 개 대학, 또 안정권 대학 한두 개 대학 하니까 총 합하면 한 10개 정도 대학을 이렇게 번호 1번부터 9번까지 리스트업을 해놓는 겁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외고에서 전교과가 3.3,
국수영사가 3.1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고의 3초반 정도는 맨 위의 대학을 서울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불어과 학생이었고 불어 관련된 활동과 독서 같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번으로 서울대 불문과. 그 필요한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또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원서 접수일은 어떻게 되는지, 1단계 발표가 언제인지, 또 면접이 있으면 면접 날짜. 이렇게 1번 서울대부터 연세대 두 개, 고려대, 성대, 서강대까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면서 뺄 대학을 지원나가는 겁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9월 모평도 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요 6번 아래로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6번 아래로를 지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런 해피한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상담은 1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면 전에는 수시지원 컨설팅 여기 보이시죠? 대면 전에 우선 저는 학생부 검토를 면밀하게 합니다. 적어도 한 2-3시간 이상을 이 학생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학생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라는 것은 2년 동안 넘는 시간을 그런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보고 관찰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꼼꼼하게 대학에서도 최소한 1시간 이상 살펴보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면 상담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면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 전에도 다시 한번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최종 6회 대학을 골라드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소서 첨삭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1회차에는 학생부를 우선 검토하는 건 기본입니다. 수시지원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자소서를 참석하고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은 학생부 검토입니다. 그게 가장 신중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회차 이후에는 작성한 내용에 대한 검토, 추가 보완할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수시상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학원으로 직접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또 약간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제 연락처를 하단에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수능이 많이 바뀌어서 문과가 불리하다. 이과도 나름대로 그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정하기도 어렵고 그런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운 마음을 담아 수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